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자신이 두 번째로 주재한 전일 신년회를 통해 수평적 조직 문화에 기반한 미래차 리더십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새해 첫 일정으로 경기도 화성사업장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화웨이가 2021년까지 파키스탄에서 출발해 동아프리카 각국을 연결하고 프랑스에서 끝나는 총 연장 15,000km에 이르는 해저 광케이블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금융회사 등이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등 국내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조강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와 경제 뉴스를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요. 매일경제신문 6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과 현대차의 2020년 비전에 대한 기사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6면에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 현대차 그룹의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요. 기사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네, 정의선의 꿈과 자신감, 미래 모빌리티 판도 바꾸겠다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볼게요. 정 수석 부회장은 자신이 두 번째로 주재한 전일 신년회를 통해 수평적 조직 문화에 기반한 미래차 리더십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2020년 신년회에서 새 메시지를 통해서 올해부터 미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는 실행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일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신년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소장님? 미래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올해 계속 보시게 될 우리 매일경제 기사에서 미래가 나오면 또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현대차 신년회 미래를 시작해서 미래로 끝난 그런 신년회였습니다. 지난 해에 있었던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었죠. 1,200명의 임직원을 모아놓고 정의선 부회장이 타운홀 미팅을 가졌었거든요. 그때도 강조했던 것이 미래 그리고 모빌리티가 바로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년회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강조를 했죠. 자, 이제는 우리가 미래차에 투자를 해야 된다. 미래차 리더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 문화, 수평적 조직 문화, 이제는 더 이상 수직적 조직 문화는 너무나 속도가 더디고, 우리가 다른 대기업의 경우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제는 대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의 대부분은 바로 또 미래차에 대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10조 원씩 올해부터 2025년까지 무려 61조 원을 미래차에 쏟아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5, 6위권의 현대차 그룹이 좀 더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차에 투입을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역량을 그리고 이제 판도로 바꿔놓겠다. 그렇게 되면 미래차 역량과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현대차가 글로벌 경제에서 더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일 올해 첫 거래일에 현대차의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부담이 됐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현대차의 주가는 2%대로 밀렸고요. 11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정 수석 부회장은 어떤 분야에 이제 힘을 쏟겠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역시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입니다. 미래차죠. 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한 계획을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밝혔던 부분 하나가 전동화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이 디젤 엔진에서 벗어나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그다음에 현대차가 내세우고 있는 강점이죠. 수소연료 전기차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차종의 숫자에서 지금 전동화되어 있는 차량이 한 24종 정도인데 이걸 44종으로 더 늘려나가겠다. 44종으로 더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걸 위해서 또 수소 연료 전기차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또 독보적인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소 연료 전기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른바 주유소입니다. 이 스테이션을 국내부터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완전 자율주행차.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1단계 기초 단계부터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는 5단계까지인데 적어도 2023년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 뭐 멀지 않은 미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위해서 미국 앱티브와 이 40억 달러입니다. 약 4조를 8천억 되는 규모의 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것을 또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지금 현대차가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랩 같은 공유 승차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더 확대해 가서 전 세계의 모빌리티와 협업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차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른바 모빌리티라고 하는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현대차의 영역이 넓어지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2020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같은 면에 있는 삼성그룹의 올해 비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공개를 할게요. 삼성 이재용 역사는 만드는 것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담금질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새해 첫 일정으로 경기도 화성사업장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전일 또 3나노 공정기술 최초 개발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사장단과 이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새해를 맞이해서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또 했나요? 네, 매일경제 6면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네. 역시 기술이다. 중요한 건 이제 미래를 이야기했고 삼성의 경우에는 신년 메시지로 이재용 부회장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왜? 기술이야말로 앞서가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화성사업장 반도체 연구소로 달려갔었죠. 자, 올해 들어서 유행하기 십상인 이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G의 파이팅하고 반도체에 반한다. 그만큼 5G와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그랬지만 삼성의 경우에도 이제는 반도체가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또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냐면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떠밀려가지 않고 먼저 우리가 주도해야만 기술 혁신을 더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른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술 초격차.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력에서 초격차 다른 기업의 경쟁자보다 앞서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과거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화려한 이 실적을 쌓아왔던 삼성그룹인데 삼성전자인데 그것 가지고선 더 이상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철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지난해 좀 실적 부진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을 테고 또 한번 정말 파이팅을 하자. 우리의 먹거리는 또 반도체인데 기술이 우선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삼성전자 주가 역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매도로 바뀌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전일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밀린 가운데 전체적으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로 밀려 55,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또 이제 삼성전자가 TSMC, 대만의 반도체 기업과 많이 비교가 되던데 두 기업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나요? 치열한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기술인 점을 이재용 부회장이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세계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죠.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대만의 TSMC가 1등입니다.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데 2위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세계 1위를 할 것이다라고 공언을 한 만큼 우선적으로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 7나노미터 기술부터는 이제 삼성이 조금씩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이 앞서서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또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기술일 수밖에 없다.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것인데 이 3나노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전문적인 용어라서 아주 또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네. 1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이 10억 분의 1미터. 아예 상상이 안 가죠. 너무 작은 기술인데 더 작은 기술까지도 이 삼성전자가 개발을 해냈다. 그런데 경쟁자할 수 있는 TSMC는 아직까지 이 기술까지는 개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경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5G 이쪽에서 초정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한 발 앞서간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단어의 용어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데서 나왔느냐. 바로 극자외선 EUV라고 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만의 TSMC보다도 더 앞서가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또 역사를 쓰겠다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세배 의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중국의 디지털 1대1로의 야심을 다룬 기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2면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이 화웨이 앞세어 디지털 중국 아프리카 23개국 5G망 장악입니다. 기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화웨이가 2021년까지 파키스탄에서 출발해 동아프리카 각국을 연결하고 프랑스에서 끝나는 총 연장 15,000km에 이르는 해저 광케이블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가 이 화웨이를 앞세워서 디지털로도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3세계 시장에서 중국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소장님? 시장 점유율이 네. 압도적이죠. 압도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은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데 상수가 된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텐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른바 경제 굴기, 그다음에 중국의 대륙 굴기, 영토적 굴기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는 영토를 초월하는 디지털 굴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하웨이도 그렇고 미국의 대대적인 견제를 받는 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외에 이 디지털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전면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하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관련 산업은 무엇과 연관이 돼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하웨이와 연관돼 있거든요. 네. 다른 또 우리가 협력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에도 이러한 중국의 이 전진, 중국의 확장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의 통신 시장입니다. LTE 시장의 약 70% 이상을 하웨이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 민감하게 견제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이제 제3세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케이블 사업이 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까지 파키스탄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동아프리카 각국을 연결해서 프랑스까지 가는데 이게 무려 15,000km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15,000km의 케이블인데 제가 지도를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우리 매일경제에 지도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네,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죠. 네. 예,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부터 파키스탄까지 해서 이 선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프랑스까지 간다라는 네.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마르세유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럼 중국은 연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이징부터 육로로 파키스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히 미국 대륙만 제외하고 아메리카 대륙만 제외하고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메리카 대륙에는 연결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미국만 제외하고 브라질부터는 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놀라운 이 디지털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은 강조를 드렸죠. 우리 기업과는 우리 산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이제 어떤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네. 중국은 전 세계의 영향력 중에서 경제적 영향력도 있었죠. 네. 그다음에 군사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이 모습과 내용을 우리 조간 브리핑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디지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올해부터 계속 이야기될 것이 5G의 파이팅하고 반도체의 반하다. 바로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이제는 미래의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전면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역설적인 거죠.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화웨이가 그 외의 시장에서는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 디지털 실크로드 3단계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통신 기반 시설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인공위성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과 AI 또 새로운 또 미래 먹거리가 되니 양자 컴퓨팅 관련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AI가 들어갔다. 그러면 마치 이제 빅데이터식으로 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미국도 부분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이 흘러가는 디지털 이 콘텐츠 상황을 중국이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아프리카 해서 유럽까지 해서 디지털 자유무역지대와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중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중국이 이와 같은 행보를 펼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미국의 네. 견제는 어때요, 그러면? 소장님? 발끈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나갔을 때도 미국이 반발을 했었는데 네. 지금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이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정도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실크로드 핵심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중국이 말 그대로 빅브라더가 되려고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의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주면서 사실 속내는 빅데이터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중국의 음모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웨이를 앞세워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1대1과 관련된 기사를 저희가 세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국제면 14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저유황유 쓰고 플라스틱 퇴출, 글로벌 기업들 그린 쇼크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금융회사 등이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1월 1일, 그러니까 2020년 새해부터 세계 모든 해운업 선박에 이제 저유황 연료 유면 쓰도록 강제를 하는 국제회사기구, 즉 IMO의 규제가 시행에 들어가게 됐는데 올해 이제 1월부터 IMO 2020이 펼쳐지게 됐잖아요.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소장님. 그렇죠. 이게 네. 국제회사기구가 인터내셔널 메리타임 오르가니제이션인데 네. 여기 의장이 또 한국 분이세요. 네. 그런 또 우리가 캐거가 있었는데 IMO에서 이제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올부터 강화되는 이런 환경 변수에 대해서 어떤 사업과 업종과 종목이 영향을 받는지 이 점도 철저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유황 성분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선박에 사용되어 왔던 이 원료가 있죠. 이 석유가 그만큼 유황 성분이 많았기 때문에 고유황 성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대폭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가 이제 취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정유부터 영향을 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선박을 만들 때도 저유황 연료로서 갈 수 있는 선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업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이 비용이 또 높아지는 선박을 사서 또는 임차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운 비용, 물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해운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국제회사기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황 배출량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규제가 이제 실시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그다음에 유황 함유량을 3.5%, 0.5% 대폭 줄여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취해지기 때문에 이 유황이 그동안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산성비, 미세먼지에도 중요한 또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배를 만드는 데부터 그다음에 정제 시설을 해서 이 정도의 저유황 또 연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부터 그다음에 해운업에 이르기까지 이 업종과 또 종목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환경 관련되는 규제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십시오. 네. 지난해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됐던 누굽니까? 바로 툰베리. 16세의 스웨덴의 환경운동 소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선진국들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죠. 앞으로 이것이 계속 강화된다는 것인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IMO 2020으로 인해서 산업계에 커다란 연쇄 효과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환경 주범으로 지금 뭐 플라스틱이 많이 꼽히고 있잖아요. 네. 이를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또 어떤가요? 이제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몇몇 주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플라스틱 백 또는 플라스틱 컵 이런 것들을 업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좀 글로벌한 그런 커피 체인점이죠. 그런 데서부터 종이 빨대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에서는 이 탄소세 이제는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이런 식을 통해서 그린딜 이른바 이 녹색 환경에 좀 더 나은 개선 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것도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럽과 거래를 할 때 또 미국의 특정 주로 진출을 할 때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라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0면으로 가볼게요. 네, 기사 제목은요. 듣는 콘텐츠 시대 네이버 팟빵 웃는다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 등 국내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영상 콘텐츠가 대세인데 듣는 콘텐츠도 그에 못지않게 뜨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저도 출퇴근 시간에 이 멜론뿐만 아니라 팟빵을 즐겨 듣는데요. 네이버의 오디오 클럽과 팟캐스트의 팟빵, 이 최근에 얼마나 이용자 수가 실질적으로 늘었나요? 네, 네.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콘텐츠가 돈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듣는 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떤 쪽이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팟빵입니다. 팟빵 먹는 건 아닙니다. 네, 청취 시간이 이 작년의 경우 2019년에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텍스트에서 듣거나 보는 쪽으로 전환이 된 것이거든요. 콘텐츠의 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콘텐츠 산업이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네. 자, 전자 책이었는데 보는 쪽이었잖아요, 과거는. 이제는 듣는 쪽으로 바뀐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는 팟빵의 경우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인해서 주로 초기에는 정치 시사 관련되는 콘텐츠가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활 또 다양한 문화 이런 쪽의 내용, 영화 또 연예 이런 쪽에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또 구매자들의 구미를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오디오북의 경우에는 2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오디오 콘텐츠의 강자 이 탑2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그다음에 정영진 체육의 매불쇼였거든요. 근데 제가 두 군데 다 출연을 했었다는 거. 깨알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네. 아무튼 이제 최근에 듣는 콘텐츠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게 몸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내가 실시간으로 꼭 듣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대에 이제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디오를 즐겨 감상하는 이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보지 않고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그것이 또 심리적인 위로, 1인 가구가 그만큼 또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 패턴도 바뀐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AI 스피커가 이제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 겁니다. 탐스, 뭐 셀리 부르고 싶은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면 네. 그게 응답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서로가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서 이 스피커가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를 알려주는 날씨부터 시작해서 이 듣는 팟캐스트의 내용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콘텐츠도 많아지고 예전에는 뭔가 질문을 하면은 답을 모르겠어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이제는 AI 스피커가 다양한 콘텐츠를 또 선택할 수 있게끔 소개를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제는 손을 이용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무선으로서 우리가 귀에서 꽂고 다양한 이동수단으로서 차를 운전할 때 또 지하철 내에서 이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변화가 됐거든요. 이거 자체가 듣는 콘텐츠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어떤 콘텐츠가 좀 더 차별화된 내용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보는 거에 이어서 듣는 것도 콘텐츠가 힘이 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5개 기사들 오늘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